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거의 완치가 돼서 이제 화이트하우스, 그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낙관적인 상승의 시작일지가 좀 궁금한 거죠. 네, 글로벌 증시가 지금 반등 중입니다. 그 환율도 약간 안정되고 있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코로나가 거의 완치돼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뭐 신뢰하고 하지 않고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되었건 상승하니까 좋긴 좋은데 뭐 애매하죠. 뭔가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론 말고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5차 경기 부양책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을 통과했죠. 이 바이든 쪽으로 우세가 점쳐지다 보니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모양이에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소폭 반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미 증시가 전강 후약일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서 근데 우리가 그 연휴였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건 없었지만, 만약에 증시가 열려 있었다면 그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었겠죠.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성장주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 초부터 상승을 해버려서 사실 매수할 타이밍은 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네요. 오늘은 좋긴 한데 계속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약간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든과 트럼프 그 후보의, 방금 무슨 소리죠?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저만 들렸나요? 아무튼 그 두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섹터가 각광을 받을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10월 2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이 6일이에요. 맞죠? 이제 6일이죠. 6일인데 완치가 됐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대선 전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완치했다고 백악관을 왔는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갔다 이러면 지금 상승해 있는 거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봐야 돼요. 야, 지금부터 상승이다, 떡상이다, 가자 하고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냥 속절없이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자. 일단은 이게 완벽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가 됐으면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이든 후보가 약간 태클 걸 수 있겠죠. 야, 너 다 나은 거 맞아? 난 너랑 토론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노이즈가 발생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백악관에 트럼프 그 측근인 리퍼블리컨, 공화당 3명인가? 확실히 나왔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네, 정치경제 흐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코로나 확진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이 변동성도 변동성인 거예요. 현재는 이러다가 갑자기 하락하고, 사실 아무런 이유 없어도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급등하는 장에서는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빅히트엔터 오늘부터 청약을 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 그 청약할 때보다는 약간은 사람들이 좀 적답니다. 이게 이게 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공모주에 돈이 몰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하다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SK 바이오팜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고,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 더군다나 그 별다른 악재 없이 수급 문제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락이 끝날 때쯤이면 추가 매수할 기회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하락이 끝났다라고 아예 확정을 짓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악재 없이 수급만의 문제로 그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 굉장히 호재입니다. 진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건 예를 들면 센트럴 모텍 같은 거는 악재라면 악재가 있죠. 최대 주주들이 그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두산 솔루스도 그렇고 계속 상승하다가 조정을 진짜 끝도 없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상승해버리니까 홍콩 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이 무언가 알 수 없는 악재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감지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포인트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건 뭐 3번, 4번 말해도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악재 호재는 변동이 없고요. 지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전부 다 지금 그 트럼프 얘기밖에 없어요. 월스트리트 점프하고 있던 스티뮬러스 호프. 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힌트가 왔답니다. 트럼프 리턴 투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으로 돌아간다. 지금 현재 병세가 호전돼서 백악관으로 간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평균 치유 기간이 20일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렘데시비르랑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았다고 했죠. 이거는 중환자들한테 처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좀 과잉 대응이 아니고 선제 대응 차원에서 그 2개를 처방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병세가 언클리어하다. 예. 4위크 이제 4주 남았답니다. 그 일렉션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완치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또 반대 기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언론도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색을 띠고 있는 거죠. 크루드 오일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는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해버리네요. 이것도 근데 이유가 트럼프 리커버리랑 스티뮬러스 오프랍니다. 이러면 좀 찝찝우리하죠. 예. 트럼프 리커버리가 박살나면 다시 폭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티뮬러스 오프는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약간 이런 건 좀 상원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일단은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한켠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나리오만 세우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could return, 돌아올 수 있다, 화이트하우스. 월요일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US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지금 약간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탑 리퍼블리칸스, 약간 상위 공화당 의원들이 포지티브하게 테스팅이 나왔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가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완치가 됐어. I'm strong man 뭐 이러면서 완치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슈퍼 전파자로 인해서 백악관이 전부 다 포지티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셧다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악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입니다. 3억 대주주 코스피 빅4만 2만 명이 있답니다. 이 숫자가 체크가 됐네요. 이제 굉장히 많네요. 예, 연말 시한폭탄. 근데 저분들이 다 판다라고 안 했죠. 예. 저분들에게 물어봤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수가 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빅4만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 그 3억 대주주가 빅4가 아닌 종목들에 있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잡주에 뭐 3억 이렇게 박은 사람도 없겠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빅10, 양시장 빅10 정도에 한 3, 4만 명이 몰려있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근데 4개 종목 주식 가치만 해서 삼성전자 시총과 맞먹는 350조에 육박한다. 얘들이 1%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거의 뭐 박살이 난다라고 일단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뭐 다 팔진 않겠죠. 예. 3억 대주주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양도세랑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아니, 분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 그래, 내가 삼성전자에 8억을 투자해 놨는데, 안 되겠다. 삼성전자에 3억, 뭐, LG전자에 3억, 그 다음에 삼성 SDI에 2억,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 아마 이 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주, 12월 말쯤에 조금은 그냥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삼성 영업이익이 10조 찍나,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10조가 넘는답니다. 이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LG도 사상 첫 3조 돌파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글로벌이 락다운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좀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되면 좀 실적이 나오고 좀 봐야겠지만 실적 나오고 음봉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봉이 발생하고 수급으로 인해서 좀 단기간 흔들린다면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세 가이드라인 연말에 윤곽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차도 영향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글이 약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수수료 다 받아먹고 앱스토어, 그다음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다 받아먹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때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구글의 주가가 약간 흔들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돈을 가진 자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CJ제일제당에서 설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설탕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다 올릴까요? 여러분들 식당만 가도 압니다. 식당 가서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밑에 보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립니다. 즉 이런 세금들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돈 가진 애들이 전가하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 구글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월가는 블루웨이브 공포에도 바이든을 택했나? 월가 안팎에서는 여전히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압승한다. 공포감이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전통적으로 친월가 성향인 데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에 질린 월가는 바이든 후보 지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라는 개소리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놈이 쓴 거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바이든 쪽은 좌파입니다. 좌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좌파 정책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성장주들 타격 받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들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월가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줌인터넷 정부 디지털 뉴딜 AI 수주, KB증권과 테크핀 사업도 기대. 핀테크겠죠. 테크핀은 또 뭐요?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줌인터넷이 얼마 전에 한국판 로빈후드를 개발하겠다라고 KB증권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 줌인터넷은 제가 인공지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공지능 기업으로 여기기에는 약합니다. 거의 뭐 인하우스 개발밖에 하고 있지 않고요. 인하우스라고 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뚝딱뚝딱 만드는 게 인하우스 개발이란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인공지능의 뭐 대장주다, 대표주다라고 하기엔 약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 줌인터넷을 좀 집중하고 있었고 오늘 단기 트레이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거두고 나왔고요. 줌인터넷은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네요.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 없던 잡상인들도 몰리겠죠. 지금 내일부터 단일가던데 단일가는 약간 주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일가 매매도 약간 특성이 있어요. 3일 정도 진행하는데요.
첫째 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가 별로 안 좋고, 둘째 날 한 1시, 2시 이후부터 약간씩 밑꼬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3일차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요거는 좀 분석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가 들어간 종목들의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미국 이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리커버리 그리고 스티뮬러스 호프 플러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굉장히 높게 나온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리커버리랑 스티뮬러스 호프랑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나왔죠. 뭐 역대 최고라고 떴습니다. 전부 다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온라인 쇼핑 했겠죠. 이렇게 되면 핀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좋겠죠. 실적이 좋을 겁니다.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 실적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그 폭등 때부터 그 핀테크 업체 하나를 투자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큰 수익권인데 좀 언제 매도할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는 빠지는 것도 능사합니다. 이게 수익 매매라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죠? 내일은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분석이 나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내일 끝납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3분기라고 했는데 3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수정을 못하니? 예,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입니다. 10조를 넘을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 내일 늘겠네요. 예, 오늘 증시는 약 1% 초반, 그러니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좀 재미있는 움직임이 개인이 5,500억치를 팔았어요. 시간에는 양시장 모두 0.11% 오르고 끝났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또 그렇게 막 전부 다 상승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약간 절름발이 같은 종목도 있죠. 외국인이 장 막판에 좀 팔고 나갔어요.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으로 보이고요. 2, 3일 내에 나갈 겁니다. 이런 기관 매동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얘들은 지금 현선물 차익 트레이딩에 ETF 매수로 인해서 ETF 매수를 하면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 이 금융투자나 ETF를 팔아먹는 애들은 이걸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물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동이 잡히는 거고요. 그게 결국엔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자기들도 콜옵션이 들어오면 상승할 거라고 아니까 현물을 매수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개인은 그냥 계속 오늘 상승할 때 빠졌습니다. 약간은 리스크 관리로 보이고요. 요즘에 개인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매동을 보면 옛날에는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하루 트레이딩을 하고 그 당일에 매동을 봤을 때 좀 비웃었습니다. 예. 그래, 오늘 또 다 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잘 파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시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 상승 종목이 또 1000종목이 안 넘죠.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이 다 오르긴 했지만 오늘 뭐 실트널스케어, 그 다음 삼성전자 이런 애들 하락하다 죽다 살았죠.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시겁했을 거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시작할 때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터지고 쭉 상승했다 확 떨어져서 여기서 진짜 공포 구간이었죠. 공포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잘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크게 거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어요. 계속 얘도 상승 추세 안 깨고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안해동 할 일이 없었다. 여기서만 좀 잘 참았으면 되죠. 지금 투자자의 예탁금이 줄었는데 내일 확 늘겠네요. CMA 잔고는 계속 늘고 있고 이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 때문에 늘고 있는 겁니다. 신용융자가 또 줄었네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반대 매매가 아닌데 신용융자가 줄고 있어요. 약간 신용을 잠근 것도 있겠지만 신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용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반대 매매다. 신용을 쓰면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건 하락할 때입니다. 제가 하락할 때는 시용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상승장으로 바뀐 이후에, 불마켓으로 바뀐 이후에는 제가 계속 시용융자를 옹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들었죠. 시용이 늘어나는 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가 14조? 13조일 때입니다. 그 뒤로 3조, 4조 늘면서 증시 막 올랐죠.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계속 불마켓에서의 신용은 좋은 거다, 상승을 위한 신용은 좋은 거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지 않은데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신용률가 줄어드는 거는 약간 허투루 볼 포인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반등 중이고요. 바이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그다음 덱사메타손 쪽으로 굉장히 반응이 크겠죠. MSCI 한국 펀드 지수는 1.83% 오르고 있기 때문에 늘 시초가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죠. 삼성전자가 결국엔 반등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유가 6.5%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레버리지 전부 다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나이스. 상해 종합, 오늘 휴일이었죠. 일본 니케이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했고요. 미국채 10년물, 2년물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자산 선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원달러가 1150원대로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정말 저러다가 또 오르고 떨어지고 해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는 원달러는 하락이다 라고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골드 컨트랙도 상승하고 있죠. 이건 지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금이 위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투심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떠나서 투심이 좀 몰렸다. 한마디로 현재 금은 위험 자산이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시작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요. 계속 뭔가 경계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고 지금 며칠이 안 지났어요. 2,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호재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 악재로 바뀔 수 있고 호재로 바뀔 수 있고, 정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발생하면 속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급락 나왔을 때 결국에는 뇌동매매를 해버립니다. 투매를 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시뮬레이션 해두고, 이런 악재 때문에 결국 하락하는구나 라고 알고 하락을 맞으면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